안녕하십니까, 모아중입니다. 며칠 전에 제가 94년식 쌍용 15돈 덤프 차량 인수기를 올렸었는데 그 차를 이제 오늘은 휴지 신고까지 완성을 했고요. 오늘은 차를 한번 둘러보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많은 분들이 뭐 삼성차라든지 현대 91A라든지 그 차량들 영상에 이 쌍용차도 리뷰를 좀 해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이렇게 마음 편하게 저희 사무실에 입고가 돼서 리뷰를 할 수가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쌍용차를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. 현대차나 대우차에 비해서는 많이 팔린 것 같지도 않고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고업자로서도 많이 보지를 못했는데, 오늘 이제 촬영을 한다고 이렇게 둘러보고 살펴보니까 와, 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괴물 같은 차 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. 이미 망한 쌍용을 빨아준다고 해서 뭐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닌데, 제가 진짜 느끼기에는 이 차가 여태까지 계속 발전되고 계승되어 왔으면 도대체 어떤 회사가 됐을까 라는 좀 안타까움,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이 차를 마지막으로 단종된 게 굉장히 아쉽고요. 제가 어떤 부분에서 괴물 같은 차라고 느꼈는지 자,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. 그러면 쌍용 15돈 덤프트럭 차량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상단에 선바이저에 옛날 차량들에 붙어 있는 그 삼색 속도 표시등, 저게 이렇게 달려 있고요. 그 밑으로 오면 뭐 유리랑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가 좌우로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. 이게 있으면 이렇게 발 딛고 올라가서 폰을 본다거나 그러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. 올라와서 보니까 여기에 쌍용 모터스라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. 밑으로 내려오면 지금은 볼 수 없는 쌍용 마크가 이렇게 성인 손바닥보다 더 크게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. 이 팔자 모양,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. 옆으로 그릴의 모양인데, 요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벤츠 3848 그 시절 유로5 모델과 약간 흡사한 디자인이 아닌가. 그릴에서 하나 더 내려오면 라이트가 있는데, 라이트는 왠지 현대 91A 거를 갖다 끼워도 맞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. 그 밑에 있는, 이 라이트 밑에 있는 범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, 다른 차량들은 제가 뭐 자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차체로부터 돌출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지를 못했는데,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성인 한 뼘 정도? 약 한 뼘 정도 이렇게 튀어나온 전투 범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사이드고 중앙이고 반대쪽이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쇠로 돼 있어서 뭐 사고가 나면 이 앞에 있던 어떤 물건이나 차는 작살이 날 것 같고요. 그만큼 차에는 튼튼하게 그렇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범퍼에 딱 이 부분 구멍이 몇 개 있는데, 제일 끝에 있는 이 부분에는 안개등이 이렇게 안쪽에 안개등 브라켓도 있습니다. 안개등을 장착한 차량들도 있던데,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안개등은 장착되지가 않았습니다. 자, 본넷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운전석 문짝을 열고 요 왼쪽 클러치 옆에 있는 요 레바를 하단으로 이렇게 눌러주고요. 그 다음에 그릴을 이렇게 열어주면, 오래됐지만 이 쇼바 압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. 전면 그릴을 열었을 때 뭐 단순합니다. 뭐 옛날 차라 그런지 크게 뭔가가 달려있진 않은데, 뭐 브레이크 에어 관련 부속인 것 같고 클러치 오일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. 요거는 엔진 오일을 찍어 볼 수 있는 그런 스틱이고요. 라지에다 냉각수 물, 요새 차에 있는 거는 다 있고 비교적 요새 차에 비하면 간단한 편입니다. 그릴을 닫고 또 다른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해당 차량은 94년식이지만 탑 중요 부위를 뭐 자르고 도색하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였습니다. 요 보이는 거는 여기 이렇게 손잡이에 칠이 한번 들어간 거, 칠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주 옛날에 하시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전혀 다른 칠들과 이질감이 없거든요.
저도 이 촬영을 위해서 차를 좀 살펴보고 알았는데, 이 측면에 이 은색, 회색 이 데칼 보이십니까? 이 전면에도 이어진 요 데칼들, 요게 충격적이게도 스티커가 아닙니다. 스티커가 아니고 이 회색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 회색 베이스 칠이 아마 전부 들어간 것 같고, 그 위에 이 주황 색깔 칠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놀랍지 않습니까? 이 부분이 스티커가 아니고 칠이라는 게 이렇게 제가 만져봤을 때 턱이 없고요. 그리고 이렇게 칠이 지금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칠 끝부분이 이렇게 좀 일정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. 와, 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진짜 충격적이네요. 이거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텐데, 와, 이거를 처음에 괴물 같은 차라고 말씀드렸죠. 그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. 자, 그리고는 이제 일축 타이어를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. 그 위에 있는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, 첫 번째는 요 깜빡이입니다. 그냥 뭐 빛 비추면 반사되는 그런 깜빡이가 아니냐, 뭐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, 제가 깜빡이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충격적이게도 여기에 깜빡이가 작동을 합니다. 제가 이쪽에서 운전을 하고 있고 이 차가 깜빡이를 켜면 저 앞에 그리고 저 뒤에 등 아니면 이 차가 들어오는구나 뭐 나가는구나 알 수 없는데, 이렇게 사이드에 깜빡이가 달려 있어 가지고 뭐 측면 사고를 훨씬 뭐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깜빡이 위에 뭐 옛날 15돈들에는 많이 달려 있었는데 요새 앞사바리에는 달리지 않는 그 발판입니다. 이 발판이 있으면 이렇게 밟고 올라가서 차 위를 이렇게 살펴보거나 뭐 어떤 일을 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. 하여튼 요런 발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세 번째는 손잡이입니다. 1번, 2번, 3번인데요. 세 번째 손잡이는 이걸 잡고 뭐 차체를 이렇게 밟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요. 어우, 상당히 고정도 잘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차에 오르기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발판과 손잡이가 외부에 달려 있습니다. 뭐 이게 달려 있어서 외관이 어떻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는데, 이런 것만 봐도 디자인보다는 아마 실용성을 좀 우선시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. 자, 탑에서 이제 뒤로 살짝 넘어가면 여기서 적재함이 보이는데, 조금 아쉬운 점은 보통은 여기에 이렇게 적재함을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있어요. 지금 보니까 저 반대쪽에 보이네요. 이렇게 사다리가 이쪽에 원래 있는데, 이거는 적재함에 사다리가 붙어 있어서 이거를 제가 발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발을 깊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요. 깊이 넣을 수가 없어서 좀 안정성 그런 문제가 있고요. 이건 경험담인데, 이 차를 가지러 제가 올라갔을 때 도로변에서 이제 적재함에 올라가 본다고 올라갔었는데, 내려올 때 발을 디딜 공간이 없어 가지고 한 이 정도 높이에서 그대로 자빠졌습니다. 지금 다리에 피멍이 들고 뭐 그랬는데, 하여튼 요 부분에 이 외부 사다리가 하나 달려 있었으면 어땠을까, 그런 좀 아쉬움은 조금은 남습니다. 그 밑으로 보면 뭐 브레이크 오일을 넣을 수 있는 브레이크액 통이 있고요. 브레이크 관련 부속들, 그리고 그 옆으로는 에어탱크가 달려 있습니다. 그 위에는 배터리 카바가 달려 있는데, 아마 이 킬 스위치는 차주분께서 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, 배터리 이 커버 요거를 봐도 이 차의 만듦새를 알 수가 있는데, 요거는 제가 덤프를 들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지금 배터리 카바를 보시면 외부에 파손된 거, 이렇게 금간 거 제외하고요, 이거는 또 제가 뭐 고정시키다 파손이 됐는데, 요 부분 금간 거 하나 빼고는 뭐 깨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. 요거를 한번 빼보겠습니다. 제가 요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U자로 돼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걸리는 구조인데, 이런 구조라든지 두께라든지, 와,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 라는 게 보입니다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유로5에 들어가는 그 볼보 배터리 커버거든요. 보시면
이렇게 덜렁덜렁하고 여기는 벌써 깨졌고요. 두께도 이 94년식 쌍용차 배터리 카바에 비해서 훨씬 얇습니다. 자, 배터리 카바 다음으로 살펴볼 건 이 차량의 프레임입니다. 이 프레임의 중요성은 제가 차량 영상을 업로드를 할 때마다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, 이 프레임은 어떤 철판을 썼는지, 그리고 이 철판을 어떻게 칠했는지에 따라 좀 부식 상태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오래됐으니까 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, 보시면 부식이라고는 거의가 아니고 사실 하나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. 차주분께서 칠을 한번 하시긴 한 것 같은데 부식이 있어서 칠을 한 것 같지는 않고, 94년식임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의 부식 상태는 매우 양호해 보입니다. 저도 요 촬영하다가 찾은 건데, 요거는 뭐 기존에 출고할 때 달려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요 부분을 붙여놨는데 그 옆에는 이렇게 프레임이 크랙이 가 있습니다. 자, 운전석 쪽 사이드는 다 살펴봤고, 이제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 아스콘들이 이렇게 묻어 있고 보강 상태도 뭐 그렇게 실하지 않은 걸 보면 아마 아스콘 위주로 운행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뒤쪽으로는 이 깜빡이는 순정이 아니고 사제로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뒤쪽은 뭐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조수석 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. 조수석 사이드 스커트를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. 구멍이 나 있는데 앞사마리들 보면 이렇게 스커트가 너덜너덜할 때 이걸 자꾸 흔들면 이 부분이 똑 하고 부러지는데, 이건 제가 꽤 힘을 줘서 흔들어도 이렇게 철판이 붙어 있습니다. 요 차 스커트 구멍 난데 제가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. 오, 버티고 있습니다. 이런 걸 보면 쌍용이 사라진 게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철판의 내구성 문제라든지 철판의 강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요. 반대쪽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이 표면에 뭐 녹이 살짝 올라와 있긴 한데 그런 걸 제외하면 부식이라고는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. 그 옆으로 넘어가면 기름 탱크가 있습니다. 뭐 재질은 당연히 스틸이겠지만 이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쌍용에서 얼마나 신경 썼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혹시 어떤 부분이 신경 썼는지 아시겠습니까? 요 높이를 보면 보통은 뭐 앞사발이나 다른 15돈들 보면 제일 하단부가 한 요 제일 하단 안전대 정도? 그거보다 약간 낮거나 그 정도 되는데, 덤프라서 설계가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뭐 모든 쌍용차가 이렇게 설계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높이가 거의 이 휠 상단 수준입니다. 상당히 높죠. 이러면은 뭐 암만 현장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름 탱크가 파손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꿀팁 아닌 꿀팁인데, 검사 받을 때 프레임의 차대 번호를 찾으셔야 됩니다. 보통은 뭐 요쯤 있거나 뭐 요쯤 있거나, 그런데 이 차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 범퍼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프레임 제일 앞쪽 이쪽에 이렇게 차대 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.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요 탑 밑에 들어가 있는 벤츠 V8 엔진을 또 안 살펴볼 수 없겠죠. 탑이 안 들리던데 제가 이래저래 한번 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쌍용 15돈 덤프트럭 벤츠 V8 기통 엔진